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 일본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엔 고령사회라고 하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기면 후기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떤 사회일까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0년 국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5년 전보다 6.6% 늘어 고령화 비율이 28.6%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것이죠. 당연히 문제는 여기저기서 이미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노인 빈곤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이미 일본이 겪은 것들이고 일본은 더 앞서 나가고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은 노인에 대한 사회 보장 비용이 하루하루 오르고 있죠. 2022년엔 일본 국가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한 사회 보장비 가운데 66%를 고령층에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정부 예산의 대다수가 헬스케어에 전용되면서 미래형 예산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도 일본 안에서 나오고 있죠. 현역 세대, 지금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70년도엔 현역 세대 8.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격이었으나 2023년인 현재는 현역 세대 2.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 보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노인들이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노인 범죄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일본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노인 범죄율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범죄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대 범죄를 앞질렀죠. 10대들의 범죄는 2만 건이었던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2만 3천 건이었습니다. 2020년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범죄 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용의자의 비율이 22%에 달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무려 20%에 달합니다. 3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노인 전용 교도소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아니,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삶의 질이랑 무슨 상관이지? 가난하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인가? 뭐 어느 정도 맞지만 노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죠. 노인 범죄의 90% 이상은 마트에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을 훔치는 단순 절도입니다. 일본 법원은 단순 절도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3,000원짜리 과자를 훔치고도 징역 1에서 2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정말 과자를 먹고 싶어서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노인들은 절도가 목적이 아니라 절도로 인한 수감이 목적인 것이죠. 일본의 60세 이상 전과자 중 비슷한 범행을 6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입니다. 사회에서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생활고에 허덕여야 하지만 가벼운 도둑질로 교도소에 가면 의식주가 모두 해결됩니다. 게다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안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난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이 낫다는 겁니다. 때문에 근래 일본의 노인들, 특히 독신 여성 노인들에게 교도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일종의 양로원 복지 시설이 된 것이죠. 먹이고 재우고 치료까지 교도소의 수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이게 됩니다. 도쿄의 인구 통계학자 마이클 뉴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친 사람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 8,6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부러 교도소에 간다니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5년에 출간한 2020 하류 노인이 온다의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자 빈곤율은 19.4%로 5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입니다. 생활 보장을 받는 가구의 51%는 고령자 가구이죠. 후지타 다카노리는 기초생활 수급액으로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빈곤자 고령자를 하류노인이라 칭했습니다. 하류노인들 대부분은 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고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특징이죠. 고령자의 60에서 70%는 월 10만엔 하나로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고 고령자 가구 16%는 저축이 아예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이 자리를 찾아 나서는 노인들이 많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 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고령층 4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거리의 공사 현장, 청소, 경비 등 일이 고되고 보수가 열악한 자리일수록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노인을 보는 시선도 좋지 못하죠.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의 책임자이자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들로 바라보는 사람이 꽤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후지타 다카노리는 일본 내 하류노인 숫자를 700만 명에서 1100만 명 사이로 추산했는데 이들은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인이 없는 관계성 빈곤 또한 겪고 있죠. 이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노후 파산이란
고령자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데, 노후 파산에 이른 고령자들이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가벼운 절도죄를 싣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2015년 6월 30일 일본의 고속철인 신칸센에서 발생한 사건이 일본 노인 빈곤 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71세 남성이 갑자기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들이붓고 불을 붙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인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죠.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이 노인에겐 한 달에 110만 원의 연금이 나왔는데, 집세를 비롯해 갚아야 할 빚이 많아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은 평소 늙은이는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라는 말을 자주 했고, 사건 일주일 전 누나에게 지금의 연금으론 살아갈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놀라운 점은 이렇게 노후 파산에 이른 고령자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평범한 사람은 노후 파산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퇴직 연령에 비해 늘어난 수명과 그에 따른 병원비, 거기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이유는 복합적이면서도 명확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후를 나라보다는 직장과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직장에서 상당수의 의료비를 내주고 간호는 가족이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리먼 쇼크 이후 경기 침체로 기업은 직원들을 예전만큼 보호해주지 못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재정은 물론 간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오히려 연금을 타는 노인들이 성인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사토리 세대 영상에 나오는데, 지금 노인들의 자식이 히키코모리가 급증한 세대이거든요.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스스로 노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21년 기준 2.8%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지만, 실업률이 낮다는 게 양질의 직업을 의미하지는 않죠. 일자리를 구해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며 넷카페로 불리는 쪽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성장 상시기를 겪으며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자 임금이나 국민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급료가 낮은 비정규직 비율도 크게 늘어나서 직장이 있어도 가난을 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9년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은 19.1%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6.7%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의 고용 지표는 허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보다 심각한 나라가 있죠.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한국입니다. 얼마 전 노인 빈곤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데다 파산자 4명 중 1명은 노인이고,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48%, 퇴직연금 가입률은 20%, 개인연금 가입률은 12%로 연금 가입률이 낮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있기 때문에 중산층 절반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일본은 한국의 10년 뒤, 20년 뒤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거의 같이 간다고 아니 어쩌면 추월할 수도 있겠네요. 철창 속의 노인들, 일본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